한의학 산업을 통해서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청정 제주의 자연을 활용해 기능성 건강 소재로 만들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한의학 연구원인데요. 자, 오늘 수요 인터뷰는 제주 한의학 연구원 송민호 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의학 연구원, 제주 한의학 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우리 연구원은 그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기반으로 제주 지역의 한의학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성 증진을 위해 2016년 7월에 개원하였고요. 현재는 제주 자원을 활용해서 대사성 질환 개선과 인지능 개선 및 관절염 치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한의사와 협력하여 그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현재 연구원에서 활동하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기획운영팀과 연구개발팀으로 나눠서 일하고 있고요. 정원은 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13명인데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가지고 그 4분의 계약직 선생님들이 연구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제주 한의학연구원이 이제 활동한 지 이제 9년 정도가 됐는데 지난 9년간 제주 한의학연구원이 보여준 성과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연구원은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연구원이라고 하기에도 좀 초라한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노력과 지원 덕분에 지금은 독자적으로 천연물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우선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성과를 이뤘는데 도민들 여러분들께 보고드리자면 첫째는 제주 감귤 자원을 활용한 연구 성과입니다. 귤피는 오랫동안 문헌과 임상을 통해서 효과가 알려진 그 제주 대표의 약재인데요. 인체 적용 시험으로 검증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원인을 파악해보고 보완해서 민관 협력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둘째는 곽향이라는 약재인데요. 흔히 배초향으로 알려진 약재입니다. 그 예로부터 감기나 소화불량 등 소화기 질환과 중풍 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약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 소화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약재가 중풍 초기에 사용했던 점에 집중해 봤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과 연관된 효능 연구를 계속했고요. 현재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기억력과 인지능 향상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봉독인데요. 봉독 역시 오랫동안 그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해온 대표적인 한의 치료 소재입니다. 저희는 봉독의 유효 펩타이드를 저분자화했고요. 또 단백질 분석을 통해서 합성 펩타이드들을 만들어서 우선 소재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 및 콜라겐 생성 효과를 입증해서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그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해서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도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9년 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귤피, 우리가 이제 귤껍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귤피와 또 곽향, 봉독이라는 이런 약재들을 또 개발해 주셨네요. 제주 지역에서 이렇게 한의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그 문헌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조선 시대에 보니까 중앙에 진상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대모라는 거북 껍질과 비자, 유자를 비롯한 감귤류, 그리고 약재로는 진피, 백지, 오배자, 치자, 향부자, 모과, 바나, 녹용, 지각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특히 그 백약이 오름에서 자생하는 소황금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황금은 한약재 황금과 유사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거 우리 지역의 삶을 이 약재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귀한 약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그 자원이 있고요. 또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의 전통과 잘 융합되면
또 훌륭한 상품으로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정말 제주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자원들이 있다는 거, 또 다양한 또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기회가 있으면 네. 제가 준비해서 네. 또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이 감귤 껍질과 이 감귤 잎 유래 가능성 소재 개발이 큰 성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연구가 막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닐 텐데 이 연구 과정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귤피는 그 동의보감의 진피로 기록되어서 그 임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주 사용되어 온 약재입니다. 그 문헌에 오래 묵혀서 사용해야 그 좋은 약이 된다는 수치법을 따르다 보니 처음에는 그 귤피가 진피로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발효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발효는 또 연구 단계에서 사업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단점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 연구 결과와 비교하게 됐고요. 그 비교 결과 일반 추출 방식으로는 유효 성분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그 한의학의 전통 법제 기술인 열 처리 방식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적용해서 유효 성분의 추출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였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 및 인체 적용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체지방 개선 효능에 대한 임상 시험이 완료됐고요.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개선에 대한 시험도 추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감귤잎은 그 최근 2022년 10월에 그 식약처 신규 식품 원료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타 지역에서는 이 감귤잎에 대한 기능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발빠르게 연구를 진행해서 다수의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제주에서 먹고 있는 이 감귤의 껍질과 감귤 잎에 또 어떤 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연구된 감귤 껍질과 같은 자원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귤피처럼 다양한 가치를 그 과학적으로 규명한 소재는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귀한 자원인데 보통은 이제 단순 보조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 기업이 향장품,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천연물 의약품까지 가는 고부가 가치의 상품으로 개발과 유통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이나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사업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감귤 껍질과 같은 자원들이 아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에서 또 해녀들을 위한 사업도 진행을 한 것이 또 상당히 눈에 띄던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예, 제주 해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제주의 중요한 문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문제로 해녀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조업중 사고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면 이러한 조업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세 가지 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망을 구축해보자 하는 그 소위 안전관리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 중에 세 가지 주요 데이터는 첫째는 이제 심박동수 데이터입니다. 스마트워치에서 확인되는 그 심박동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그 심박동수가 그 기준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희 연구원에 구축된 서버를 통해 긴급 알람이 울리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해당 해녀분의 상태를 확인해서 그 사고 예방에 대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GPS 기반 사고 대응입니다. 해녀분들이 조업 중 해류로 이렇게 떠내려가거나 또 안전한 위치를 벗어날 때에도 저희 서버에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낙상 시에도 워치가 이를 감지하여 저희 서버에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연구원 서버로 전송되어서 긴급하게 되면 이제 119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
연구를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녀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스마트워치와 또 이 한의학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연구원에서 이런 걸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한의학 하면 사실 그 조선 시대 동의보감이 먼저 떠오르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현대 기기인 스마트워치가 무슨 관계가 있냐, 또 왜 한의학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의료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과 결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한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맥진이라는 진단을 여전히 신뢰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고유한 심장 박동의 리듬이 있는데 스마트워치가 심박동수를 자동으로 측정해 주어서 개개인의 심장 상태를 이제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그 일상의 건강 관리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전통 맥진이 그 인공지능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몸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전통과 과학이 융합된 이제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스마트워치로 그 본인의 심박동수를 체크하게 되고 그걸로 건강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고 보니까 전통과 정말 현대 과학이 융합된 그런 좋은 모델이 되겠네요. 좋은 모델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워치를 한의학연구원에서 지금 해녀분들에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녀분들의 반응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익숙치 않은 장비가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좀 거북하고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이제 실제 그 사고 발생 시에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신을 지켜주는 태학과 같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해 주시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녀분들에게는 굉장한 안전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 네, 많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러실 네.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에 참여한 해녀분들이 대략 한 몇 명쯤 될까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렇군요. 200분의 해녀분들이 이 스마트워치 차고 지금 안전하게 지금 물질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연구원에서는 또 이제 도민의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협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한의공공의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 주기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전주기전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 저희 연구원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와 그 제주시 보건소 등과 협업해서 비만 개선 및 월경 곤란증 개선 사업, 그리고 해녀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연령별 데이터들이 구축이 된다면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 한의학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이 프로그램은 제주의 고유한 작업 환경에서 오랫동안 그 노출되어 온 그 고령의 해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해녀분들이 고유한 심장 패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맥진기를 활용한 진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한의사들과 협력해서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제주 해녀들만의 특이 질환과 심혈관 계통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한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해녀분들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이분들의 어떤 연계된 이분들만의 어떤 특이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이 처음에 항상 이게 할 때는 좀 거북함이 좀 있긴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해녀분들에게는 저희가 간단한 그 건강보조식품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 침과 같은 한의 진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참여자 97%가 만족할 만큼 현재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도민 대상으로는 이제 약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한의대 본초 교수님이 한약에 대한 기본 지식과 특히 야외로 나가서 우리 지역의 약초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 학습도 병행해 주시고 있고요. 일종의 본초 수업이고요. 의외로 이렇게 수강 경쟁이 아주 치열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경쟁이 치열하다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빨리 수강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10월 2일과 3일 그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한의학 웰리스 전시체험 박람회가 있습니다. 한약재 전시에서부터 그 원헬스존, 그 치유식품존, 건강지킴존과 같은 그 도내외 한의학 관련 기관과 업체가 참여해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건 매년 그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그 제주의 대표 한의학 체험 박람회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건강과 기쁨, 행복을 많이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이 한약 분야의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도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한약 자원의 제품화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그 원료 표준화, 효능 평가 연구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전문가 양성과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제주 한의학연구원이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드세요?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이 사실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연구원들끼리 이제 팀워크로 이렇게 해결해 왔지만 이제 저희가 더욱 정밀한 그 의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정 인력 확보가 중요하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품질과 또 속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제 도와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응원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 활동하는데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그 한의학은 이제 오랜 전통을 통해 지금까지 그 우리와 발전하고 있는 의료 체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한의학의 분야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말 그대로 뭐 침이나 뜸 그리고 약침과 같은 그 의료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초 방제라고 하는 그 한약 부분, 그리고 그 오랜 전통에서 발현되는 역사, 그 내지는 또 문화적인 측면까지 그 대단히 넓은 영역이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저희가 인력 부족으로 한약재라는 천연물 연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 분야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 제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그 단순히 그 청정 환경만을 가지고 경쟁하기보다는 그 명의와 불로초의 다양한 그 한의학 이야기를 융합하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치유와 평온이라는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여력이 되는 대로 이쪽 분야에도 좀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제주도 내에는 그 의료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상당히 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도의 연구기관과 협력이 필수이고요. 특히나 그 한의학과 양의학을 모두 전공한 연구자가 있으면 그분들과 연구하고 싶은 게 간절한 그 소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살펴보니 그 이러한 이력을 지닌 한의사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협력 체계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계획대로 잘 된다면 우리 연구원이 그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인터뷰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은 그 역사적으로도 희귀한 많은 한약재를 재배하고 공급해 왔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불로초의 섬으로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요. 한의학연구원은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치유와 평온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수요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주 한의학연구원이 얼마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셨을 텐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나와주신 제주 한의학연구원 송민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